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국군의 날 행사. 야, 그중에서도 정말 화려했던 에어쇼가 특히 볼만했다고들 하십니다. 영화의 한 장면인 줄 알았어요. 서울 광화문의 그 건물 사이로 그 비행기, 특히 헬기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헬기가 광화문에 떴다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아파치 헬기가 광화문에 등장을 한 겁니다. 이 헬기는요, 주, 야간, 전천 후에도 항공과 지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현존 최고 성능의 공격 헬기입니다. 제자리에서 비행하는 일명 호버링을 선보였다고 하는데, 이 호버링이라는 게 사실 헬기의 특성상 제자리 비행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멋있다. 상당한 고난도 비행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아파치 헬기만 있었느냐? 아니고요. 상공에 어제 많이 보셨겠지만 그 V자 모양으로 가는 특수 BMT인 블랙윙스 다들 보셨을 겁니다. 예. V자 모양으로 솟구쳐 날아오르는 모습이고요. 저렇게 또 연마까지 내뿜으면서 상공을 가로지르기도 했습니다. 국군의 날에 서울 도심 시가 행진에서요. 이렇게 공중 전력이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럼 하늘에선 저런 멋진 광경이었다면 지상에는 바로 전차와 장갑차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 눈길을 끌었던 게 바로 저 로봇이었어요. 전차와 장갑차 사이에 뭐예요? 작은 로봇 보이시죠? 저게 바로 다족 보행 로봇이라는 건데 야. 만약에 테러가 발생하면 장병들 대신에 현장에 투입이 돼서 적의 위협을 확인하는 데 활용하는 로봇이라고 합니다. 야, 사람들이 웬 개가 나왔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족 보행 로봇이었다고 합니다. 구경하는 시민들 정말 눈을 못 뗐습니다. 눈앞에서 저런 게 펼쳐지니까 아빠도 저거 타봤어? 아니 그냥 멋있다고 이런 아버님도 계셨고요. 자, 그런데 어떤 분은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설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랬대요. 군대 다시 가고 싶네. 들어보시죠. 전투기 보니까 어땠어요? 아주 멋있고 저희 나라가 자랑스러웠습니다. 군대 다시 갈 뻔했고 군대 안에 있을 때랑 또 다르게 또 나와서 보니까 되게 크고. 네. 그런가 하면 가슴이 또 뭉클해지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분들이 이번 시가 행진에 함께했다고요? 시가 행진에 앞서서 호국 영웅에 대한 최고 예우로서 역대 최초 호국 영웅과 유족 8명의 카 퍼레이드가 진행됐습니다. 6.25 참전 용사 류재식 씨 그리고 북한 목함 지뢰로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 등입니다. 또한 장비부대 시가 행진에는 이 장비 운용 장병 가족들이 함께 탑승해서 그 의미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호국 영웅 등 광화문 월대까지 행진을 마친 다음에 대형 태극기를 함께 맞잡아 들었는데 이 부분은 지난 6.25 전쟁 발발 이후에 북한에 빼앗겼던 서울 1950년 9월 28일 해병대가 수복하면서 태극기를 개항했던 그 순간을 재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서울 수복에 앞장섰던 해병대 이사단 고 박정모 소대장의 손녀 등이 태극기를 들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에게 저렇게 이제 시가 행진이라든가 국군의 날 행사는 하나의 축제입니다. 국방, 나라를 지키는 든든한 군인들의 모습을 국민들이 함께 보면서 그 고마움을 느끼자는 거죠. 자, 그런데 북한에서는요, 이 국군의 날 행사 끝나자마자 오늘 아침에 또 도발을 했어요. 아침에 오물풍선을 내려보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또 오물풍선 살포에 나섰습니다. 열흘 만에 도발이고요. 올해 들어서 23번째입니다. 오물풍선 중에 일부는 인천국제공항에 떨어졌는데 모두 2차례나 떨어졌고요. 시설이 파손되거나 사람이 다치는 등의 피해는 없었지만 항공기 이륙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부평구의 한 고등학교 운동장에도 오물풍선의 잔해가 떨어졌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광화문 상공 등 도심에서도 오물풍선의 모습이 관측이 됐는데요. 이는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 대한 반발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고요. 북한은 앞서 상응 행동을 취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보인 바가 있습니다.